안녕하세요.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월도 벌써 훅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2020년도 훅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멍 때리면서 한 해를 또 보낼 수도 없고 또 회사에서 그렇게 가만두지도 않겠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요맘때가 되면 2019년도 연매출, 정산 이런 게 마무리되고 또 경영집단에도 보고가 다 완료돼서 사부작 신년 사업계획 발표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부서별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매년 특별할 거 없이 그 밥에 그 나물인 신사업 계획 발표도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막상 뭔가를 기획하고 발표하라고 하면 또 사실 우리 전산쟁이만큼 뻣뻣한 부서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해서 이번 회차는 신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되는 IT 워크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백만 전산쟁이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저희 쌤팍의 실전 IT와 함께 거친 IT 바닥에서 다 같이 버텨보시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회차에서 다뤄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효과. IT 워크숍을 통해서 IT 부서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는 이게 막상 정하려고 하면 진짜 이것만큼 또 까다로운 것도 없거든요. 주제 선정. 다음으로는 실제로 IT 워크숍을 할 때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좀 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준비 사항들,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실제 IT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여했었던 내용들을 문서로 함께 보면서 실제 감각을 좀 익히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돈 써가면서 IT 워크숍을 하는데 IT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가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크게 저는 이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미지. 사실 IT 부서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좀 수동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고 다른 부서의 요청 그리고 도움 이런 키워드들이 IT랑 이렇게 연관되는 일반적인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 IT 워크숍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인 부서라는 부분. 우리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니들이 시킨 대로만 이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꺼주세요, 켜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머리를 쓸 줄 안다.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각인시켜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PR이라고 하죠. 다른 부서에도 우리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의사결정이 뭐냐면 사실 이 워크숍을 한다는 게 물론 IT끼리만 하는 워크숍일 수도 있지만 조직이 좀 큰 경우에는 근데 조직이 중이하다 중소 내지는 중견 아니면 1인 전산이다 하면 타 부서와 함께 신년 사업계획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면 이 신년 사업계획 내지는 워크숍에서 나온 그 아젠다, 의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끼는 거지. 우리가 끼면서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이때부터 IT가 좀 중요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죠. 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뭐 내지는 저기 레이싱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포지셔닝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애시당초 계획 단계, 기획 단계 있을 때부터 IT가 같이 인발부 되면서 좀 더 나중에 모든 게 다 결정 나고 난 다음에 IT에서는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그런 그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런 결제 방식이나 아니면 의사 전달 방식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진단이나 다른 타부서는 우리의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그냥 뭐 어떻게 뚝딱 하면은 뭐 사이트 하나 만들어지고 뚝딱 하면 앱 하나 생기고 뚝딱 하면은 뭐 빅데이터 돌아가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워크샵이든 아니면 뭐 신년 사업 계획이든 진행할 때 애시당초 처음에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부분이 진행하게 된다면 의사결정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공감.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은 두 군데로 저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뭐 타부서, 뭐 내지는 엔드 유저, 그리고 경영진.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떤 경우냐면, 뭐 워크샵을 진행을 할 때 꼭 뭔가 새롭고, 뭐 빅데이터다, AI다, 뭐 VR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손에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주제로만 갖고 하면 현실성도 많이 떨어지고 호응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사용자들이 힘들었던 사항들이 뭐가 있고 개선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 이걸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 쳐요. 이 과정에서 타부서 내지는 엔드 유저 단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를 보통 하죠. 인터뷰를 해서 네가 뭐가 힘들어? 왜 힘들어?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드 유저의 공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공감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진들과도 좀 더 진솔한 공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 봐봐라. 지금 우리의 직원들이, 우리의 엔드 유저들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이거는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진에다가 보고를 하고 경영진에 대한 피드백 내지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크다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미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다 콜라보가 돼서 이익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를 물론 수치화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따로 고민이 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회사의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 IT 부서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오거나 계약을 땡겨오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런 뭐 신년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샵이라든지 이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참여하면서 이익 창출에 우리가 도움이 됐다는 걸 알려야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IT 워크샵을 해야 되는 이유 내지는 기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까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 뭔 말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런 게 참 까다롭고 막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좀 힘들 수 있는데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저는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나눠봤어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서로 의견 공유를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보통 하죠. 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워딩 위주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점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우리랑 연관이 없어. 이거는 현실성이 부족한. 이건 돈이 많이 들잖아.
뭐 이런 식의 이유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막 던져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필터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꼭 IT만 할 필요는 없어요. IT 플러스 뭐 재경부, 뭐 마케팅 등등등등등 영업부 뭐 이렇게 다 같이 해도 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인스토밍이 끝나면 그럼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 중에서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으니 일종의 필터, 뭐 현실성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하고 실질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필터를 한번 한다. 1차 필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썸머리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고 1차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1차 필터링이 끝낸 이 아이들을 기존에 뭐 2019년, 2018년 이전부터 유저들이나 아니면 현업단에서 요청했던 니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아, 이거는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해볼 만하겠다. 한 번 더 2차 가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입이 끝나면 이건 어디까지나 IT 뷰에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한번 필요해요. 검증이 한번 필요해서 실제 현업과의 인터뷰, 뭐 재경부가 됐던, 뭐 영업부가 됐던, 마케팅 부서가 됐던 실제 현업 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필터링을 하는 거죠. 최종 필터링이 끝나면 우리가 그럼 이거 한 뭐 4개의 IT 워크샵 내지는 신년 사업 계획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여기서 나름대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거죠. 집단 지성 아니면은 뭐 대세의 흐름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니까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나만 좋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의미가 있는 아이를 선택해서 얘를 주제로 선택하면 어때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 선정의 그런 프로시저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팁 아닌 팁을 얘기하자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이것조차도 너무 막막하다 하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책을 보시면 돼요. 뭐 저는 막막할 때 많이 좀 활용했던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김난도 교수라고 트렌드 코리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2019, 뭐 2020 뭐 이렇게 요것만 봐도 전반적인 뭐 세태의 흐름이 좀은 감은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뭐 소확행이니 뭐 이런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낸 그런 뭐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IT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여기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IT라고 해서 뭐 VR, AR, 뭐 AI 뭐 이런 뭐 좀 어렵고 내지는 뭐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이런 내용들보다도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이런 이미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런 내용 안에서 뽑아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세상에는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주제, 차고 넘치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책을 선호하는 편인 게 이미 책에는 그 저자의 그런 고민과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는 거라 저는 이것만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워딩 뽑아가지고 이 안에서 이런 프로시저를 한번 흘려보면 뭐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는 그런 주제가 좀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주제가 선정이 되면 실제로 IT 워크샵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예산 확보.
예산 확보 꼭 돼야 돼요. 예산 확보를 하면서 경영진단에 꼭 승인이 필요해요.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IT 워크샵 내지는 신년 사업 계획이 필요한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 더 벌려면 투자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공간, 시간. 이 뭔 말이냐? 기본적으로 워크샵을 할 때는 분리된 공간, 한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뭐 갑자기 전화 오고 메일 오고 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과 이 워크샵을만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예산이 좀 빵빵한 회사들은 뭐 호텔 하나 잡고 여기에 사람들 다 집어넣어놓고 삼시세끼 밥 먹이면서 여기서 뭐 하루가 됐던 뭐 이틀이 됐던 이런 식으로 워크샵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냥 회사에 뭐 이런 회의실 공간을 그냥 아예 좀 풀로 예약을 하거나, 그것도 힘들다 하면 요즘 또 공유 오피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크게 비싸지 않게 회의실 대관 가능하니까 그런 데 별개에 떨어진 장소에서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주제 선정을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그거를 미리 공지를 좀 해가지고 사람들 보고 예습해오라고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알아서 하겠지 놔두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공지하면서 아젠다를 공지하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뭐 3개 이상 아니면 간단한 PPT 이런 거 준비해라 라고 하는 디렉션이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너무 심해도 거부감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오기 때문에 사전 공지, 아젠다에 대한 사전 공지가 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특히 조직이 큰 데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룹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덩어리가 좀 있는 IT 조직에는 누가 올 건지 뭐 이런 거 꼭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그 그룹의 가장 수장이 참석을 한번 해주면 좋아요. 뭐 하루 풀타임을 같이 있기 힘들다고 하면 오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인사 한마디 해주고 하는 거, 이런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온다 아니면 본부장님이 온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사람들 안 오고 못 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 인원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위에 아젠다 공지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사전 자료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현업과 인터뷰, 뭐 가능하다면 동영상 같은 걸로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으면 실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들어가는 거죠.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이 끝났으면 그 브레인스토밍이 끝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도 진행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부분은 그 뒷장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프로시저를 밟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없으면은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경품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날의 어워드 뭐 이런 것들을, 그날의 뭐 최고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서 소소하게나마 시상을 하고 하면 이게 또 호응도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되면서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꼭 문서화를 하고, 이 문서화된 게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기한으로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짬된다고 그러죠. 그냥 기껏 고생한 거야 별 의미 없이 흐지부지 사라지기 때문에 꼭 문서화를 진행하고 이거를 실제 기한으로 올리는 작업까지 잊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친목도모. 사실 거의 이게 빡세게 진행을 하면은 하루 풀타임으로 해서 9 to 6로 거의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시간 동안에도 되게 빡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지쳐요.
지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하면서 그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룹사나 아니면 뭐 SI 업체들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은 그동안의 근황도 좀 공유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50%가 넘는다고 저는 보기도 해요. 사람이 결국에는 얼굴도 보고 친숙해야 일하기가 편하고 아름답게 굴러가는 거니까, 친목도 뭐 이거 꼭 뭐 팀빌딩이라고도 하죠. 우습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IT 워크샵 내지는 신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사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가 진행했었고 참여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감각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